그 국가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대부분은 일하는 자들이고요. 모든 일하는 자들은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만듭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환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서 분업이 시작되었고요. 분업으로 인해 급격하게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소비를 더 못하고 남는 것이 생기니까 생산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구석구석 인간 사회를 보다 세련되고 윤택하게 하는 일에 종사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 기계와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은 더욱 폭증하였고 아예 놀고 먹으려 드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정치꾼 놈들이죠. 복지제도의 역사적 시작점은 남의 것을 빼앗으려 드는 성남폭도들을 달래기 위해서 지배층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제가 좀 비약을 한 거예요.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1848년 독일 쪽에서 노동자 폭동이 일어났을 적에 뭐 여하간에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뭐 이런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당시 지도층이 뭐 진심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어요. 여하간에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지금의 연금 제도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하간 현대사회의 복지란 노동자들을 잘 살게 해줄 듯이 거짓말을 하면서 기실은 노동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연금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그렇다고 봐요. 저는. 속은 노동자들도 순수하지는 않아요. 남의 것을 빼앗아 나에게 줄 줄 알고 좋아했던 것뿐인데 내 것을 빼앗아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있다는 것을 모를 뿐인 겁니다. 이제 평범한 직장인 김씨가 평생 번 돈이 8억 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는 건강보험료로 1억 원을 냈고요. 연금으로 1억 원을 냈고 소득세와 부가세로 1억 원을 냈습니다. 사람들 뭐 공짜로 세금 안 내는 줄 아는데 다 내는 거예요. 세금 다 내는 거예요. 부가세 형태로 내고요. 연금도 냈고요. 건강보험료도 매번 내고 있죠. 아주 속 터지게 내고 있죠. 계속 오르죠. 달라지는 건 없는데 계속 올라요. 과연 그가 1억 원어치 의료 혜택을 받았는가? 답은 아니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의료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면 애초에 보험이 아니니까요. 단순히 시장에 의료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만 존재했다면 낸만큼 가져갔겠죠. 보험 제도를 통해서든 뭐든. 근데 건강보험공단이 떼어서 써야 되죠. 자기네들 연봉 엄청 고액 연봉, 그다음에 그들이 들어서 있는 어떤 건물들도 뭐 대체로 좋은 곳에서들 근무들 하죠. 그런 비용들. 그다음에 이상한 수급자들도 많아요. 어떻게 이런 제도의 허점만을 노리고서는 돈을 타먹는 이런 걸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둑놈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일하는 자들은, 우리 대부분 일하는 노동자들은 절대로 낸만큼 가져갈 수 없어요. 왜? 떼어먹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연금이란 애초부터 폰지 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폰지 사기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다단계 금융사기예요. 빼앗아가며 약속한 연금액은 후대로부터 빼앗아 주겠다는 것인데, 애초부터 설계가 이래요. 우리 돈을 모아놨다가 그걸 불려가지고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지금 낸 거는 지금 노인네들한테 주는 거고, 우리가 노인이 되어서는 그 시절의 젊은이들한테 빼앗아서 준다는 얘기예요, 저한테. 그래서 폰지 사기라는 거예요, 이게. 다단계 금융 사기예요. 후대가 거부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인내하겠지만, 뭐 월급 1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을 다 그 노인네들 연금 주는데 써야 돼, 이렇게 뺏어간다면 그거를 오케이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하간 어느 그 선의 문제지, 어느 선에서 그러느냐는 것이지, 여하간에 무조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로부터 빼앗은 것은 선대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중이다. 폰지 사기다. 나를 잘 살게 해주려고 나에게서 2억 원을 빼앗아 간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2억 원을 빼앗아가지 않는 것과 어려울 때 도와주기로 약속하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2억 원을 선택할 것이라 봐요. 2억 원을 그냥 빼앗아가지 말라고, 그냥 내 월급에 얹어 주라고.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연금이란 나한테 돈을 거둬 잘 운영해서 돌려주는 것이라 설명하잖아요. 국가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부를 창출할 능력이 있었다면 애초부터 국민들이 뭐하러 노동을 해요? 국가가 그런 식으로 계속 부를 늘려서 국민들 먹여 살리면 되지. 그럴 능력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그럴 능력은 없어요. 국가가 정직하다면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수익은 시장 평균의 이자 수익일 뿐이고요. 그것은 개인들도 각자 알아서 올릴 수 있는 수익 정도일 뿐이지, 애초부터 추가적인 부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란 것은 없는 거예요. 보다 똑똑한 운영 요원을 둠으로써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요?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세상의 이치를 넘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그런 그럴싸한 거짓말을 들이대면서 똑똑한 사람들을 표면에 내세워가지고요. 개인들이 모은 기금들을 훔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수익을 낸다는 핑계로 수없이 많은 금융 전문가에게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액 연봉을 줘가면서 투자처를 물색을 하고요. 그중에서 부패한 자들은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지금 빼돌리고 있어요. 제가 어떤 검사들이 그 증거를 찾아내고 이런 수준으로 제가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은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그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고 이들은 그들 스스로가 얘기해요. 더 좋은 투자 수익을 낼 방법은 자기들도 없다고. 그래서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빼돌리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세상 누구도 고수익을 기획할 수는 없지만 눈먼 돈을 빼돌리는 것은 조금만 똑똑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십조 원의 돈에서 수천억 원 정도야 투자 실패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핑계로 덮을 수 있는 규모임을 그들은 잘 알아요. 나중을 생각하는 따위는 어차피 그들에겐 없어요. 그런 악마 같은 것들의 난동을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런 기금을 마련하지 않는 것밖에 없어요. 남의 불행에 측은지심으로 돕고자 하는 것은 복지와는 별개로 따져야 되는 문제예요. 각 개인의 자비심으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그런 착한 사람들이 부족해서 어려운 자들이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남의 자비심이 부족하다고 따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너네 이 사람 안 도와줘? 라고 따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가 도와주면 되지. 왜 남 보고 이래라 저래라. 자비심이 풍부한 사람들이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놈이 나중에 불행해져서 남들로부터 자비의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을 테고 열심히 자비를 베풀며 살았는데 막상 불행해지고서는 자비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을 따지기 시작한다면 어차피 자비와는 상관없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기브앤테이크의 의미를 둔다면? 그런 식의 주고받기 거래라면 저축도 있고 보험도 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하란 말이에요. 남을 돕는 기쁨과 어려울 때를 대비한 보험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참 이기적이시네요.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개선해줄 능력도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 손을 놔야 돼요. 모든 개개인은 스스로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요. 누군가의 방해만 없으면 실제로 점점 그렇게 좋아져요. 그렇게 점점 좋아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노력한 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이고요. 그런 직장이 언제든 있으려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오래 살며 보살핌을 받는 것보다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분업체계로 아무리 노쇠해도 할 일이 있는 사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이 생기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회. 훨씬 바람직한 사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살면서 즐길 거리가 가득해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삶을 만끽하고 그런 세상에 감사할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가는 제발 개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신경을 끄세요. 무능한 존재가 나서면 모두가 괴로울 뿐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그 정치인이라는 이름의 사기꾼들이 마치 성장을 하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이 불행한 것이고 가난해도 알콩달콩 아름다운 마음으로 모여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이빠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사회주의적인 시각을 가진 쓰레기들이 있어요. 이 정치권 내에. 하지만 세상의 모든 개체는 생존을 위해 서로 싸우기 마련인데요. 이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서로 싸워요. 모든 개체는. 그래서 성장하지 않고 있다가는 성장한 국가들에 의해 잡아먹힐 뿐입니다. 겪었잖아요. 이미 겪었잖아요. 겪고서도 몰라요.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 잡아먹힙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그 잡아먹히는 시기가 오늘 당장이 될지 몇 년 있다가일지 그걸 모를 뿐인 거지 무조건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약하면. 복지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려워져도 끝없이 추락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자유시장 체제 하에서의 자유로운 취업이에요. 직장이 널려 있으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